이번 시간에는 우리 통계함수와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그리고 나왔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지시사항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이제 따라하기에서 이제 정답들이 전부 다 쭉쭉 나와 있는데 거기 따라하기에서는 우리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전부 다 풀어놨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 함수 문제를 풀 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수식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재에는 이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이제 함수를 직접 입력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해서 여러분들이 함수 마법사도 한번 사용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듯이 함수를 직접 입력하면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둘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중간이 있고 기말이 있고 평균이 있고 여기 이제 중간, 기말, 평균하고 점수들이 전부 다 쭉쭉 있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가 이제 얼마가 나오는지 그 점수를 여기다 이제 구해라. 그거요. 그때 우리가 가장 큰 점수를 구할 때는 이제 max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점수를 구해라. 그렇게 할 때는 이제 large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max는 무조건 최대값만 구해줘요. 가장 높은 값만 구할 수 있는 거고 large라는 요 함수는 몇 번째로 큰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번째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해서 첫 번째로 큰 거 찾아라, 두 번째로 큰 거 찾아라, 세 번째로 큰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max하고 large하고 생김새부터 좀 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max라는 함수는 그냥 우리가 범위만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범위에서, 그 해당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r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large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뒤에다가 이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건지 그 번째를 이제 숫자로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범위 지정해놓고 이 번째에다가 내가 숫자 3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large, 큰 값을 찾아주세요.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번째를 2로 지정하게 되면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내가 만약에 번째를 5로 지정하게 되면 다섯 번째로 큰 값 찾아라. 내가 1로 지정하게 되면 첫 번째로 큰 값, 제일 큰 값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large라는 함수요. 자,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칸부터 우리 작성 한번 해볼게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max요. 자, max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위에 있는 이 범위를 쭉 범위 잡아주면 돼요. 중간고사 점수를 싹 다 범위 잡아놓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중간고사 이 점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90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값을 찾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빼야죠. 어떤 걸 빼요? 두 번째로 큰 점수를 빼주면 되겠죠. 두 번째로 큰 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large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large라고 이렇게 써주고 자, 이 중간고사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범위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걸 찾고 그 다음에 max에서 제일 큰 걸 찾아서 서로 빼주면 그 차이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 2점 차이 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제일 큰 게 90점이고 두 번째로 큰 게 88점이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차이는 2점 차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구해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엑셀을 쓰는 이유가 함수를 이렇게 한 번만 작성해 놓고 우리가 이거를 채우기를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한 번에 이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을 써놓고 그거를 이제 여기도 똑같이 구할 거잖아요. 해서 얘를 우리 채우기 핸들 할 겁니다. 채우기 핸들 할 때는 이 셀을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네모점이 있어요. 그 네모점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까만색 십자가가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함수식을 써놓고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할 게 있어요. 채우기 핸들 할 때는 뭘 고민해야 되냐? 지금 이곳에 쓴 범위가 상대 참조가 돼야 맞는 건지 절대 참조가 돼야 맞는 건지 그거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max라는 함수에서 지금 얘를 쓴 거잖아요. 내가 첫 번째 칸이요. 이 첫 번째 칸에서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 범위에서
최대값 구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거 계산할 때는 이 기말 점수에서 최대값 구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할 때는 이 점수에서 이제 최대값 구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구할 때는 그 해당 범위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야죠. 그 다음에 6칸을 계산할 때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라지하고 맥스라고 이렇게 함수를 둘 다 썼는데 그때 쓴 이 주소들은 상대 참조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를 오른쪽으로 할 때마다 맨 처음에는 여기였다가 그 범위가 이제 이쪽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평균 함수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식을 써놓고 채우기 한지를 할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채우기를 해야 돼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H3부터 시작해서 H10번 이 영역에다가 순위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순위는 평균 점수가 가장 큰 학생이 1등이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1등이 맞죠? 그렇게 이제 구하래요. 그때 이제 어떤 함수를 사용해라?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위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랭크 E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랭크.EQ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인수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옵션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0을 쓰거나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자, 생략하게 되면 얘는 이제 석차를 구할 때, 등수를 구할 때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구해줍니다.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주고요. 0 이외의 숫자가 입력이 되면 얘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순위를 구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내림차순 그러면 우리가 내리막길 생각하면 돼요. 내리막길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게 내리막길이죠. 해서 높은 숫자가 이제 1등인 거 그게 이제 우리 내림차순이고요. 오름차순은 오르막길 생각하면 돼요. 오르막길이라는 거는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해서 낮은 숫자가 1등이 되는 게 오름차순입니다. 우리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석차 구하는 게 맞죠. 그래야 점수 높은 사람이 1등이 되니까 내림차순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달리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초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등수를 매길 거예요. 그때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인 게 맞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오름차순, 석차 구해라.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처럼 가장 큰 점수가 1등이 되게 할 거냐, 가장 낮은 숫자가 1등이 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옵션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평균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거고, 평균 점수가 가장 큰 학생이 1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내림차순으로 우리 석차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옵션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제 석차 한번 구해볼게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랭크.eq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인수라는 거는 내 점수 찍는 거예요. 자, 내 점수. 나는 지금 신선미라는 이 사람의 석차, 순위를 구할 거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요 평균 점수가 나의 점수가 되겠죠. 이 내 점수가, 이 신선미라는 이 사람의 점수, 이 평균 점수가, 어디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옵션은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얘가 이제 5등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얘가 1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89점이 2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3.5 하고 나왔어요. 얘가 이제 3등이 되고 4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동점이기 때문에, 동순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3등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등은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5등이 지금 요 신선미라는 사람이 5등이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위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채우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를 쭈르륵 하게 되면 이제 등수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얘랑 점수가 똑같지 않은데도 똑같이 2등이래요. 얘도 2등이고 얘도 2등이래요. 그리고 93점이 1등이래요. 그리고 83.5가 1등이래요. 72점이 1등이래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석차가 이렇게 잘못 나왔습니다. 왜 잘못 나왔냐? 아까 제가 여기 거 계산할 때도 우리 채우기 핸들 할 때
셀 주소, 우리가 식을 쓸 때 셀 주소를 썼는데 그 셀 주소 중에 변해야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거 이제 안에서 지금처럼 순위가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자, 요 식 좀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G에 3번이라고 찍은 거요. 요거 먼저요. 자, 나는 첫 번째 사람의 석차를 구할 때는 이 점수를 가지고 이 점수가 몇 등입니까? 물어봐야죠. 두 번째 사람의 순위를 구할 때는 이 89점이 전체에서 몇 등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이 83.5가 전체에서 몇 등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 G의 3번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쓴 이 범위요. 자, G3부터 G10번이다 해서 이 전체 범위 잡은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사람 거 계산해도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사람의 점수가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사람 거 이제 순위 구할 때도 이 두 번째 사람의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세 번째 사람 거 구할 때도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네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도 이 전체 범위에서 이 사람의 점수가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죠. 해서 지금 이 랭크 EQ라는 식을 봤을 때 이 뒤에다가 우리 범위 잡아준 거 있죠? 얘는 이 주소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등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랭크 EQ를 기억하실 때 요 범위 지정하는 곳은 무조건 달러를 붙여줘야 되더라. 달러를 붙여서 절대 참조 방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순위 구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문제를 보니까 G는 번호 C의 3에서 C의 10번 영역이요. 이곳에 보니까 G는 번호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 G는 번호 앞에서 두 자리를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해라. 나이를 지금 여기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G는 번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두 자리가 우리 출생 연도죠. 출생 연도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를 08이다, 07이다 얘네들을 빼오면 그거는 이제 08이다, 07이다 그걸 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구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008년생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가 기준 연도가 2021년으로 나왔으니까 2021년에서 얼마를 빼라? 2008년을 빼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주라.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근데 08이라는 그 숫자만 우리가 주요 번호에서 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20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붙여줘야죠. 붙여서 08을 빼왔을 때 그게 앞에다가 20을 붙여서 2008년생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20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08 앞에다가 붙여줄 때 우리가 요 AND 연산자를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주요 번호에서 앞에서 두 글자만 빼와라 라고 해서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 주요 번호에서 앞에서 두 글자만 먼저 빼올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두 개 빼올 때는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left, 왼쪽에서 빼와라. 어디에서? 이 주요 번호에서 앞에서 왼쪽에서 몇 글자 빼와라. 두 글자만 빼오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가로잡고 엔터를 눌러주면 08이다. 그리고 빼왔어요. 근데 우리는 2021년에서 2008년을 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앞에 이 공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붙여줄 거라고요. 그래서 20이라는 이 숫자랑 이 뒤에서 구한 거랑 서로 연결시켜라. 서로 이어라. 서로 붙여라. 그런 뜻이요. 그렇게 해서 엔터를 땅 치게 되면 지금처럼 2008년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2008년이라고 해서 지금 출생 연도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이제 2021년에서 빼라.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라. 이것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맨 앞에 가서 이제 2021년에서 빼라. 빼긴 빼는데 뭘 빼냐?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거를 빼주세요. 그리고 맨 뒤에서 더하기 1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길게 썼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띄어쓰기를 두 칸 했고요. 여기도 띄어쓰기 두 칸 했어요. 띄어쓰기를 두 칸 하든 한 칸을 하든 10칸을 하든 20칸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띄어쓰기는 전부 다 무시되고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 땅 쳐서 우리가 나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14살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쭉 채우기를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이가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수업료 대금의 미납자 수를 수업료 미납자 수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목이 수업료 미납자 수하고 써져 있죠. 요 칸에다가 수업료 미납자 수를 구해라. 그겁니다. 여기 보니까 미납자라는 거는 빈칸이 미납자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수업료를 납부했냐 안 했냐 그걸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납부한 사람들만 납부라고 표시해 놨고 그 다음에 미납자들은 그냥 빈칸으로 놔뒀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미납자의 수를 구해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수업료가 들어있는 이 부분에서 빈칸의 개수를 세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count라는 함수도 나왔고 count age 나왔고 count blank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개 함수 중에서 어떤 거 써라? 알맞은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올바른 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써야 되는 그 함수를 알아서 골라서 써라.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빈칸의 개수를 세면 되니까 count blank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count blank라는 함수는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 count blank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이 수업료가 들어있는 부분을 전부 다 범위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범위만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이렇게 엔터 치게 되면 지금 빈칸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 수업료 미납자 수가 4명이다. 그렇게 해서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요 칸에다가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문제를 보니까 기말 점수가 90점 이상인 그 학생의 수를 뒤에 14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지금 여기 칸에다가 기말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의 인원수를 구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count다, count a다, count if다 이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그러면 세 개 중에 우리가 골라서 필요한 거 이제 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학생 수, 인원수를 구하긴 구하는데 어떤 거에 인원수 구해라? 기말 점수가 90점 이상인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구해라. 그러면 조건이 붙은 거죠. 90점 이상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9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가 count if라는 함수죠. 그래서 우리 count if라는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자, count if라고 써주고 앞에다가 범위 잡아주면 돼요. 범위 잡아주고 뒤에다가 이제 조건만 쌍따옴표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직접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count,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count if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이 기말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컴마 이제 조건이요. 조건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쌍따옴표를 묶어서 쓰더라. 해서 크거나 같다 90하고 이렇게만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땅 치게 되면 이 기말 점수들 중에서 90점 이상인 게 지금 여기 있죠. 90점도 있고 92점도 있고 98점도 있고 해서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인 학생 수가 3명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평균 점수가 있대요. 평균 점수가 지금 여기 있죠. 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그 학생 수를 G의 14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자, 여기다가 이제 인원수를 구하는데 점수가 이제 80점대인 그 사람들이요. 그럼 80점 이상 그랬으니까 이제 80점부터 81, 82, 83, 84 하고 쭉 가는 거죠. 가는데 어디까지? 90점 미만 그랬으니까 90점보다 작은 거요. 90점이 포함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고 89점까지만. 그러니까 80점부터 89점 그 사이의 점수를 가진 사람의 인원수를 세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원수를 세니까 일단은 썸이프는 아니죠. 썸이프는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합을 구해주기 때문에 썸이프는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count라는 함수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count if라는 함수는 아까 좀 전에도 했듯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일단은 식을 먼저 쓸 테니까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count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평균 점수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몇 점 이상인 거 구해라. 80점 이상인 사람들의 인원수를 세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지금 4명이 나와요. 80점 이상인 사람들이 89점도 있고 83.5도 있고 93점도 있고 그 다음에 83.5도 있고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고 거기서 이제 90점 미만의 학생 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 93점은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90점 이상인 사람들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ount if라고 써주고 이 평균 점수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어떤 거를 구해라? 90점 이상인 걸 구해라. 그래서 그거를 서로 빼줘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치게 되면 3명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식을 잘 보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점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점 맞은 사람도 있고 60점 맞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70점 맞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80점 맞은 사람도 있고 81점도 있고 82점도 있고 85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95점도 있고 100점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이 문제 조건처럼 점수가 80점대 그러면 이제 80점부터 시작해서 85점까지 이 4명이 나오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식에서 쓴 것처럼 80점 이상인 걸 먼저 구해요. 그러면 일단은 요 3개는 없어지겠죠. 요 3개는 일단 제외가 될 거고 80점 이상 그러면 이만큼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90점, 95점, 100점을 빼버리면 나머지 남는 게 80점대가 남죠. 해서 요 3개를 우리가 점수를 빼주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처럼 90점 이상인 사람들을 빼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7명이 있는데 90점 이상인 그 사람들을 빼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 3명이 빠질 거예요. 빠지고 나면 이제 4명입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0점대 학생의 수를 구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써주면 돼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팀명이 있대요. 팀명. 우리 여기 팀명이라고 있죠. 자, 요 팀명에 앞이랑 뒤에 있는 그 공백을 제거를 하래요. 공백을 제거한 다음에 전체 문자를 뭘로 고쳐라? 대문자로 변환해서 팀명 2라는 곳에다가 팀명 2가 지금 여기죠. 여기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할 때 우리는 trim이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문자를 다 대문자, 영어 대문자로 고쳐라.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어퍼라는 함수로 얘네들을 싹 다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팀명 2에다가 는이라고 써주고요. 자, tri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이 팀명에서 좌우, 왼쪽, 오른쪽,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공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보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채우기를 쭈르륵 하게 되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뭘로 고쳐라? 대문자로 변환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한 거 trim이라는 거 이 자체를 우리가 어퍼라는 함수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어퍼하고 이렇게 작성하고 어퍼라는 함수에다가 우리가 trim이라고 쓴 거 얘를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땅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대문자로 이렇게 싹 다 변경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국가에 대해서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해서 국가 2라는 이 영역에다가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가가 있는데 국가 이름들이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써져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해서 이곳에다 표시해라. 그때 이제 프로퍼가 됐든 어퍼가 됐든 로어가 됐든 이 세 개 중에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고쳐주는 함수가 우리 프로퍼라는 함수요. 그래서 프로퍼라고 쓰고 지금 요 셀만 찍어주면 됩니다. 자, 별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라고 이제 써주면 됩니다. 프로퍼라고 써주고 국가명만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가 지금처럼 대문자로 변했죠. 그리고 채우기 엔드를 쭈르륵 하게 되면 첫 번째 글자들만 싹 다 이렇게 대문자로 변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 함수랑 텍스트 함수 이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물론 어려운 문제도 조금 있지만 쉬운 것도 있어요. 그냥 함수 이름 쓰고 그냥 잡아만 주면 되는 거. 특정 셀만 찍어만 주면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맞춰야 돼요. 쉬운 거에서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뭐 하는 함수다, 어떤 함수가 뭐 하는 함수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처럼 강의를 할 때는 전부 다 이제 함수를 직접 입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전부 다 함수 마법사로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둘 다 한번 해보세요. 둘 다 해보시고 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했듯이 함수를 직접 입력하시면 함수의 형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나중에 엑셀을 실제로 실무에 가서 이제 사용을 하시더라도 함수를 직접 쓰는 방법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써보시고 일단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니까 둘 다 써보시고 편한 방법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